서울의 서초구 2024년도 그 평균 실거래가가 25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도봉구는 5억대 중반으로 같은 서울이지만 이렇게 강남과 강북의 어떤 그런 이 격차가 4.6배 이르는데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떤 양극화가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또 오늘 2025년도에 매매 계약이 지금이 기회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앞으로 흘러갈지 참 25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작이 될 것인지 대해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시국이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또 중요한 타임이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이죠. 대출 규제와 금리입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부터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최근에 금리는 내려가 있지만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아졌죠.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또 자율적으로 강화하면서 가계대출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인데, 또 이 작년도 8월 31일부로 그 이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그 잔금 대출인 전세자금 대출이 막혔죠. 그로 인해서부터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러다가 12월 초에 또 탄핵이 또 이 터지면서 지금은 좀 상당히 지금 침체된, 지금 매도보다는 매수 시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또 은행들이 대출 경쟁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또 기준금리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또 은행별 또 가계대출 한도가 또 리셋이 되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정치적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죠. 정치권에서는 탄핵 정권의 정책이 정체되고 있고요. 하지만 탄핵이 가결이 되든 부결되든 간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시장은 다시 또 방향성을 또 거기에 맞춰 찾을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또 지나온 또 이 흔적을 보면은 또 이런 혼란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흐름을 따라 또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오히려 좋은 매수 타임이 될 수 있다는 또 점을 우리가 또 되짚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급 부족이죠. 2026년 이후가 이제 이후에 이제 위기가 이제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입니다. 근데 공급이 부족하면 이제 전세금과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가 하면 2026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죠. 특히 20년도 입주 물량이 10,000세대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크고 있는데요. 부동산 지인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간별 수요의 입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2025년도죠. 지금요. 이게 2025년도 34,000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26년도에는 10,000세대가 안 되죠. 9,000세대. 27년도에도 9,00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930만, 950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0.5%면 연평균 48,000세대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또 공급은 34,000 세대라 그러지만 또 둔촌 주공이 또 10,000여 세대가 넘기 때문에 거길 빼놓고 나오면 크게 또 많이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와 이게 이제 공급에 이런 데서 앞으로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부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내다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또 가격이 조금 좀 기대의 이하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공급이 많아 보이지만 둔촌 주공 등 대형 단지 몇 개를 제외하면 실질적 신규 공급이 많지 않죠. 그 다음에 2026년 이후에는 대형 신축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또 서울 내
신규 청약도 좀 뭐 극도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 전세와 월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매매 가격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착공 강수와 공급 절벽입니다. 이게 또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보면 또 이런 비아파트, 또 서민들을 위한 또 이런 또 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또 뭐 전세 사기다, 또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또 전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수요는 계속 생겨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 착공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아파트도 또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어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에 어떤 해놓고, 또 이 공사비 또 문제로 인해서 또 현재 또 세워져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허가를 받으면 대부분 착공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착공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져서 또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금융 비용하고 분양 리스크를 고려해가지고 사업 진행을 이제 미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착공이 지연되면 공급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게 아파트 문제가 아니라 비아파트까지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비사업과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도심에서는 신규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핵심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정비사업도 불확실성이 커지죠. 윤석열 정부의 그 88 대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민주당이 또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또 민주당의 그 과거 정책을 본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렇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어느 정도가 이게 맞아줘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2025년도의 매수 타이밍은 이제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면은 대출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뭐 기본 금리가 내려간 상태고, 또 은행에서도 지금 이 그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또 완화될 가능성이 크고, 또 기준금리 1에서 또 대출 이자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또 공급이 점점 줄어들면서 전세금 상승이 예상되겠죠. 그 다음에 착공 감소로 인해서 2026년 이후 공급 부족이 확실해진다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시장이 다시 또 이렇게 이 상승 방향으로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부동산이나 사면 안 되겠죠.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또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던가 신축, 대단지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 많은 이제 뭐 이렇게 이 역세권이라던가 또 이런 또 뭐 신속 통합 기획, 또 신속 통합 기획도 또 재개발 또 재건축으로 해서 또 많이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전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에 못지않게 또 모아타운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개발 호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사시면 안 되고 그 역세권이나 학세권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와 공급 부족 문제를 한번 또 짚어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미리 이제 예측하고 혼란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저도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